클로즈업 시간입니다. 2016년 한인단체의 동향과 시카고 한인회에 대해서 김영훈 시카고 타임즈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카고 타임즈의 요즘 성장세, 활동이 아주 괄목할 만합니다. 매주 7,000부 발행하시고 또 시카고 최고의 필진을 갖추고 있고 더불어서 더 많은 취재를 하고 있는데 2016년은 어떤 비전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2년 지금 한 6개월 다 돼가는데요. 뭐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어쨌거나 현재 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신문업계 최초로 전지면 컬러를 하고 조금 더 사진을 많이 쓰는 잡지 스타일의 화보를 저희들이 많이 실어놨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는 주간지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심층 취재를 좀 더 하고 사진도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아닌 좀 액션이 있는 사진을 더 싣고 또 발로 뛰는 이런 취재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도 조금 더 저희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독자들한테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 활동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의 첫 달이 지났습니다. 시카고 한인단체들의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1월 달에 그동안 둘로 나눠져 있던 부동산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카고 상공회의소가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도출 못하고 성원 미달로 유산되고 말았고요. 앞으로 다른 상의가 하나 더 있는데 시카고 일리노이 상공회의소의 활동과 지금 현재는 시카고 상공회의소의 그 통합 문제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더불어서 세탁협회도 지난 주말에 시무식을 가졌었고 또 여성회, 문화회관 등 다른 단체들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한인회 요즘 활동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카고 한인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경선이 없다가 작년에 두 분이 출마해서 경선을 해서 이제 경선 결과에 지난 회장께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일단은 한인 동포들이 아직도 한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오랜만에 열린 경선인데 작년에 5,300여 명이 투표를 하셨고 그렇죠. 올해 그리고 나서 지난 회장 취임식에 1,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또 지난 12월에 송년 파티를 했을 때도 800명 이상이 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준하여서 일반적으로 한인회가 시카고에서 있는 모든 단체들 중에 우리가 대표 단체라고 그러는데 한인회 이사회를 얼마 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인회 이사회는 뭐 거의 꽉 차갖고 성원이 되는 한 40여 명씩 모이는 이런 뭐랄까 조금 더 맨 맞이로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카고 한인회가 다시 이번 이사회 때 정관 개정안을 초안을 올렸습니다. 아직 뭐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뭐 이사들이 충분한 리뷰를 한 다음에 결정이 나 있지만 좀 특이할 만한 게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렇게 시행세칙에 좀 문제가 될 만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첫째는 작년에는 등록금이 3만 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개정안에 보면 5만 불을 초과할 수 없다. 즉 5만 불까지는 등록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5년 이상 시카고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피선거를 줬는데 이번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바뀔 예정입니다. 네. 그 정관 개정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카고에 사는 한인으로서 저희들이 본국 정부도 그렇지만 툭하면 저희들이 무슨 헌법을 바꾼다든지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이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관보다 현재 있는 정관에 준수하는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난해 그 전전에 한인회 선거가 있거나 이랬을 때 항상 그 3회 역산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먼저 분들이 만들어놨던 그 정관은 한인회에 어떠한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을 한해서 한인회에 나갈 자격을 주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작년에 선거 경선 당시에 후보자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사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네. 현 한인회가 31대까지 끌어온 한인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여기 지금 출마하시는 분들은 현 한인회가 앞으로 승계받고 이어받아야 될 사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업 중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한인회에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시던 분들이 아니라 어쩌다 갑자기 나와서 한인회에 무슨 회장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정관이 어떻게 본다면 한인회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한인사회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정관이 아니었으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말씀하셨듯이 그 한인회 활동에 있어서도 가령 한인회 그 코리아 센터 또 위안부 소녀상 건립 31대에서 다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재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그 기금 마련에 동참했던 한인들은 한인회에서 연속적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기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동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먼저 본 성관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김종덕 전 위원장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그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실질적인 임무를 하려고 한인회에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 경선 당시에 서류가 하나도 없더라. 즉 한인회가 여태껏 우리가 32대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서류가 보관돼야 할 서류라든지 아니면 뭔가 역점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인회의 그 역대 여러 전직 회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루시백 소녀상 건립위원장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한인회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 소녀상 건립위원회에 도와주십사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전직 회장 중에 딱 두 분만 동참을 하셨다. 그렇다면 한인회의 여태껏 회장분들은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한인회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그 신임 회장이 직전 회장과의 갈등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그럼 직전 회장은 신임 회장을 위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밸런스를 넘겨준다던가 자료를 남겨준다던가 이런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른바 제로 밸런스로 끝내버리고 또 자료도 본인들이 수거해 가거나 아니면 어떤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한 예로 요번에 그 아직도 선관위 자료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요번 정기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바깥에서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끝난 거에 서로를 이관하지 않느냐? 결국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즉 전 때와 그 다음 때를 이어온 분들 간의 대화 단절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직 회장들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해서 이거를 빨리 해서 풀지 이게 지금 텍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이관이 안 됐느냐. 즉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자 밸런스의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 선관위와 한인회 갈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잠시 취재를 해봤는데 선관위 쪽에서는 저희는 다 해서
넘겨줬고 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 32대 한인회 측에서는 아직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대본 선관위는 저번에 한 3천여 불이 적자라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뭐 비일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나갈 걸 줄여서 갖고 제로로 지금 밸런스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있는 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거 외에는 뭐 문제가 적자가 나서 무슨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현 한인회하고 직전 한인회하고의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출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한인회 이사회에 언론으로서 참관하셨었는데요. 사실 선거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한인회의 어떤 금융재산, 이번에 한인회가 금융재산 통합 추진위 발족한다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진한선 회장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즉 한인의 금융재산 통합추진회의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즉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각 역대 한인 회장단이 관리하고 있는 재정을 파악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파악해서 그것이 다 끝나면 관리를 현 한인회가 하겠다는 거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파악만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예전에 역대 한인 회장들 그 어카운트는 지금 은행에 다 그냥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가. 그래서 그걸 다 보여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파악은 끝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돈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한인회 연속성의 문제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인회 그 코리아 센터라든가 그렇죠. 또 소녀상이라든가 이것도 또 하나의 계좌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순 한인 회장이 컨트롤하는 계좌가 아니라 전 31대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진한순 회장 임기 때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33대 넘어가게 되면 그게 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수록 계속 계좌가 많이 형성되는데 이 문제의 끝은 어디일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인회 안에 자체 안에 역대 한인 회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나서서 이렇게 해결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녀상 건립위원회도 소녀상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소녀상이 아직까지도 설치할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상은 31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들의 여기서 하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고 또 32대도 같이 힘을 보태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다시 얘기를 되풀이하지만 화배 한인회 이런 걸 말로 외치는 것보다는 같이 소통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한인회가 뭔가 사업이 지속되고 발전돼 있는 방안을 결국은 현 한인 회장들 또는 직전 한인 회장의 지도력을 또는 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특히 진한순 한인 회장은 비전 있는 한인회, 함께 가는 한인회를 기치로 내세웠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전 회장과 이런 사업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모습에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인회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인회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요? 한인회뿐만 아니라 시카고 현재 있는 모든 단체들의 같은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인회 그 작년도 그 재무제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자료를 보면요, 우리 지난선 회장께서 14만 5천 불이라는 돈을 집어넣습니다. 네. 또한 이사회비로 내신 분들이 8,500불의 이사회비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인회 이사가 한 44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8,500불이라는 얘기는 17명의 이사가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반도 아직 이사회비를 다 내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이건 한인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체의 이사들의 이사회비를 그 정도도 다들 못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들의 회비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신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한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단체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의무를 못했으니까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한순 회장의 리더십도 한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 행보는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을 지난 하반기에 보였습니다. 특히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서 선출된 토니 김 씨와 박창서 씨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인의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상당수의 많은 일들이 진한순 회장과 김기령 전 한인 회장 그리고 이광태 행정부회장 이 세 명이서 결정을 하고 그 다른 부회장들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한인의 결정사항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한 군데로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생각한다면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지도력 이런 거는 역시 소통의 문제로 봅니다. 누가 무슨 직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가자는 의미로 출발했기 때문에 서로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좀 소통이 있어서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두 부회장은 한인회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뉴스 매거진은 심도 있는 심층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자, 끝으로 김영훈 대표께서는 올해 한인 사회의 어떤 면을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특별하게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한인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고 시니어들층이 상당히 두텁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시니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깔릴지 저는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고요. 또 그거에 본다면 현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연장자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좋은 방향에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한인 사회가 조금 더 역량을 결집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지금 이제 세대들이 시니어들이 많이 생기는 역삼각형의 그런 인구 분포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가 2세 이렇게 3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일궈놓은 1세들이 일궈놓은 이 기반 위에서 1세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의 삶 이거에 좀 더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타임즈의 김영훈 대표였습니다. 뉴스 매거진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계속 이어집니다.